안녕하세요. 자, 1학기 유해고사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자, 그래서 시험만 풀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풀이 순서는 어려운 거에서 쉬운 방향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이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다음에 있는 세 개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자, 등차 중앙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2분의 양 끝의 합은 가운데 거와 같다. 자, 2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a 빼기 b는 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는 등비 중앙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 자, 따라서 1은 a 플러스 5분의 2b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5를 반대로 이항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얻은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면 a와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끼리 사라지고 b는 12가 되겠네요. 자, b자리에 12를 대입하면 a는 19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와 b의 합은 3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서술형 2번입니다. 자, 주어진 세 개의 힌트를 이용해서 다음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자, 현재 이 문제의 식을 봤더니, 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이 아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푼다? 그렇죠. 대입을 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을 대입하면 1제곱에 a1 빼기 a2. 자, k의 자리에 2를 대입하면 4에 a2 빼기 a3.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4를 대입하면 16에 a4 빼기 a5가 되겠죠? 자, 제일 마지막 15를 대입하면 15의 제곱은 225죠. 225에 a15 빼기 a16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전개해서 간단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면 a1. 자, 이렇게 하면 a2가 생기는데 여기도 a2가 생기죠. 자, 이걸 계산하면 3a2가 되겠습니다. 자, a3 생기는데 여기도 생기니까 계산하면 5a3. 역시 여기도 계산하면 7a4 되겠죠. 이런 규칙을 여러분 보이면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a 다음에 나오는 밑은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커져가고 있는 중이고, 자, 앞에 개수를 보면 a1 앞에는 1이 생략됐겠죠? a2는 3, a3은 5, a4는 7, 1, 3, 5, 7. 여러분 이거 홀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만약 k번째 여러분, k번째에는 어떤 값이 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ak가 되겠죠. 앞은 홀수니까 여러분 홀수의 일반항은 2k 빼기 1이죠. 따라서 이런 일반항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가 계속 생략해서 계산돼서 이쪽은 a15가 계산될 차례죠. 그럼 a15가 올 것이고, 여러분 이 a15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자, 아까 2k 빼기 1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k 자리에 15를 대입하면 여기는 29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a16번째 항은 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225에 a16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역시 현재 얘도
위에 있는 보기 3개만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시그마 형태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K가 얼마부터? 1부터 15까지. 1부터 15까지가 되고, 아까 일반항이 2K 빼기 1의 AK였죠? 자, 우리는 1항부터 15번째 항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얘는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225에 A16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전개해서 풀 수 있겠죠? 자, 2K의 AK 마이너스 A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분리해서 풀고 개수를 앞으로 빼내면 2배의 K의 AK 마이너스 시그마 AK. 자, 이렇게 되고, 자, A16은 현재 마이너스 2라고 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25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얼마? 45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만큼이 보기에서 30이라고 했고, 얘는 10이라고 했죠? 그럼 2 곱하기 30, 60에서 10을 빼면 50이고, 50과 450을 더하면 총 답은 500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한데요. 자, 그걸 감안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개의 점 AK가 있다. 자, XK를 다 모아서 제곱해서 더하면 100이고 YK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50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AK까지의 거리가 2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K의 최대값을 MK, 최소값을 MK라고 할 때 다음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K의 최대값을 MK, 최소값을 스몰 mk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여러분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이걸 선생님이 옆에 그려볼게요. 자,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에 점 P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나 힌트에서 나 조건에서 OAK, AK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반지름 길이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A1이나 또는 뭐 A2나 또는 A3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원 바깥에 어딘가에 놓이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선생님이 AK라고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선생님 파란색 밑줄 거에서 보면 지금 이 점 P는 원위로 움직이죠. 즉 그 말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에 있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원위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PAK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PAK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길이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건 어디고 가장 먼 건 어디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자, 먼저 가장 먼 최대는 어딜까요? 그쵸, 바로 어디? 이런 여러 선들을 연결했을 때 가장 먼 곳은 바로 이 원의 중심과 AK를 연결한 다음에 더 연장하면 원의 반대편에서 만나게 되죠. 바로 점 P가 여기 있을 때 바로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길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가 되는 길이는 또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앞부분에 역시 원의 중심과 이 AK를 연결한 선에서 어디? 자, 연결한 선에서 어디? 여기 여러분, 이 앞쪽이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바로 여기가 최소 길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해야 다음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나다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AK는 AK와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AK가 현재 XK, YK죠. 그리고 여기 원점은 0,0입니다.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MK는 여러분 최대였죠. 자, 최대는 어떻게? 이 OAK에서 반지름 길이 이만큼을 더 더해주면 최대 길이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자, OAK에 반지름 길이 2를 더해주면 최대. 거꾸로 최소는 OAK에서 반지름 이만큼을 제거해줘서 빼줘야 최소인 파란색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OAK의 길이에서 반지름 2를 오히려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는 여러분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계산만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먼저 MK를 제곱하면, 자,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K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 자, 2배의 AB 4 루트의 XK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은 4. 자, 그리고 MK의 제곱은 역시 앞에 거 제곱하면 XK의 제곱 YK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면 XK 제곱이 2개니까, 그리고 YK 제곱도 2개죠.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 루트니까 지워지겠죠. 그리고 4 더하기 4는 8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에 들어갈 값은 이게 다에 들어갈 값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라에서는 이 다에서 구한 거를 집어넣어서 시그마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MK 제곱, 스몰 NK 제곱은 이거였죠. 2배에 자, 먼저 앞에 있는 상수 2를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2에 그리고 얘를 분리해주면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8을 10번 더하면 80이 되는 거죠. 아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문제에서 얼마? 100이라고 했고, 얘는 50이라고 했죠. 자, 150에 2배를 하면 300이고 300에 80을 더하면 380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서술형 4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D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AD의 길이를 한번 X라고 나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삼각형 ABC,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아마 이 각시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선분 BC를 3대1로 내분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코사인 C 값을 알고 2와 5의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그 반대편 길이인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자, 7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이에 끼인가 코사인 C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면 자, 여기는 80이죠. 마이너스 80 코사인 C가 넘어가면 자, 80 코사인 C가 되고 자, 여기는 89에서 49가 넘어가면 40이 되죠. 코사인 C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 ACD를 볼게요. 역시 여기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은 2제곱은 4, 5제곱은 25, 마이너스 2배의 변의 길이의 코사인 C가 되겠죠? 자, 근데 코사인 C는 아까 방금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구했죠? 그러면 이 길이 약분 되겠네요. 자, x제곱은 29에서 10을 빼면 19가 되고 x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19다. 자, 이제 밑에서는 AC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외접원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려보면 ACD의 외접원은 아마 여러분 이런 원을 의미하겠죠?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원의 반지름 R을 알아야 할 것이고 자, 여러분 삼각형과 반지름 R 어떤 공식이 떠오르나요? 바로 사인 법칙을 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각 C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죠? 그럼 우리는 걔에 대한 사인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C분의 자, 반대편 AD의 길이는 아까 루트 19였죠. 이게 얼마다? 2R이다. 이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인 C를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사인 C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코사인 C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제곱하면 4분의 1 얘는 4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값을 위에 사인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번분수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 19가 2R이다. 자, 그러면 이 길이 약분되니까 R은 루트 3분의 루트 19가 되겠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자, 따라서 파이에 자, 루트 3분의 루트 19를 제곱하면 3분의 19가 되겠죠. 루트가 사라지니까. 따라서 이 원의 넓이는 3분의 19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배의 AD 길이가 2배의 BC 길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여러분 AD 길이가 2K이고 BC 길이가 3K라면 6K, 6K로 똑같겠죠. 자, 그래서 AD 길이를 2K라고 하고
BC 길이를 3K. 자, 그런데 BC랑 CD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3K가 되겠죠? 그리고 각 ABC에 대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줬네요. 사인 B가 3분의 루트 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인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했고 사각형 ABCD가 여기 내접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잘 보면 사각형뿐만 아니라 삼각형들도 모두 내접하는 것을 원에 지금 내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자, 삼각형이랑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려줬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뭐가 떠오른다? 바로 사인 법칙이 떠오른다. 자, 따라서 사인 B분의 이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AC죠. 변 AC, 이게 2R이다. 자, 삼각형 여러분 ABC 안에 C에서 쳐다보세요. 자, 그럼 사인 B가 지금 3분의 루트 5고 AC 길이가 있고, 자, R이 지금 얼마? 2분의 3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분모에 있는 얘를 반대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니까 AC 길이는 얼마다? 루트 5구나. AC 길이가 루트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 현재 사인 B가 주어져 있죠? 자, 사인 B를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B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구할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얘를 제곱하면 9분의 5. 자, 루트 9분의 4니까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죠. 따라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삼각형 ACD를 잠깐 쳐다볼게요. 자, 이 ACD에서 각 D, 이 각 D에 관한 코사인 D 값만 혹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따라서 코사인 D를 구해야 되는데 이 코사인 D는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원에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얼마다? 180도 파이다. 따라서 이 각 코사인 D는 어떻게? 파이 빼기 B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각 D의 크기는. 근데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B와 똑같습니다. 자, 코사인 B가 3분의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자, 루트 5의 제곱은, 자, 2K를 제곱하면 4K 제곱, 3K를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2배에 2K, 3K에, 자, 코사인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얘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5는 이렇게 계산하면 13K 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3과 3이 약분되겠죠? 그러면 2니까 8K 제곱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1K 제곱이 오고 K 제곱은 얼마다? 21분의 5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K는 그리고 루트 21분의 5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이 2가 변 BD를 몇 대 몇? 3대 1, 3대 1로 내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자, 이 삼각형과 밑에 있는 이 삼각형,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어떻게 될까요? 잘 보면 밑변의 길이만 다르고 높이는 똑같죠.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1대 3이 되겠죠. 자, 똑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도 1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친 이 삼각형과 밑에도 합친 이 삼각형,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도 어떻게 될까요? 자, 부분적으로 둘 다 1대 3이니까 이 두 개를 합친 전체 삼각형의 넓이 b도 1대 3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1과 3을 합친 총 4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자, 삼각형 ACD와 비교하면 이게 1이고 이게 총 4개의 넓이를 가지는 거니까 몇 배다? 바로 4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 이 ACD의 넓이만 구하면 끝나겠죠? 자, 삼각형 ACD의 넓이는, 자, 2분의 1의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한 변이 2K, 다른 변이 3K, 거기 사이에 껴있는 sin D가 되겠죠. 근데 이 각 D는 어떻다? 파이 빼기 B다 라고 아까 했죠. 자,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 이거는 sin B랑 똑같죠. 자, 문제에서 sin B는 3분의 루트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3과 3이 약분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4와 K와 K와 루트 5가 남죠. 그러면 4 루트 5의 K제곱이 되겠네요. 자, 근데 K제곱은 아까 위에서 21분의 5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21분의 20 K제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 21분의 20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게 현재 P분의 Q의 루트 5인 상황이죠. 자, 따라서 P가 21이고 Q가 5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P와 Q의 합은 얼마다? 바로 4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에 이제 1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와 A의 합이 2분의 13이다. 여러분 여기 길이를 X로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하면 가에서 X 플러스 Y의 합은 얼마다? 2분의 13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다음 나에서 DE, 여러분 이 DE가 루트 19라고 알려졌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에서, 자, DBCE의 넓이는 ADE 넓이의 3배다. 자, 아까랑 되게 유사한 건데, 자, 여러분 이 삼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다? 이거의 3배다. 1의 3배는 여러분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A, B, C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1과 3을 합쳤으니까 총 넓이가 4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삼각형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작은 삼각형인 ADE의 몇 배다? 아까 1일 때 4니까 총
4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를 변형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1번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나 힌트를 좀 사용해 볼게요. 자, D 길이가 루트 19네요. 왠지 제곱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따라서 삼각형 ADE의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자, 루트 19의 제곱, 19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의 코사인 a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현재 코사인 a도 모르고 xy도 모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모르죠. 일단 잠시 이대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이런 힌트를 얻었었죠.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한번 넓이를 집어넣어 봅시다. 삼각형 ABC는 2분의 1에 5 곱하기 6의 끼인각 sin A가 되고, 자, 삼각형 ADE는 2분의 1의 XY의 끼인각 sin A죠. 거기에 곱하기 4가 있습니다. 자, 이제 sin A끼리 지워지고요. 2분의 1끼리도 지워지네요. 자, 따라서 4XY가 30이고 XY는 4분의 30, 2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번의 결과와 x 플러스 y와 xy 이 두 가지를 알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낼 수 있죠. 자,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분의 13의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13의 제곱은 4분의 169. 자, xy가 2분의 15니까 15 되겠죠. 자, 따라서 4분의 169에서 4분의 60을 빼면 4분의 109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 것들을 모두 이 마지막 2번식에 집어넣어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분의 109였고 xy는 2분의 15였죠. 거기에 코사인 a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고, 자, 얘가 넘어가면 15의 코사인 a가, 자, 19가 넘어가면 4분의 109에서 4분의 76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15 코사인 a가 4분의 빼주면 33. 자, 따라서 코사인 a는 4분의 33에 15분의 1, 3끼리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20분의 1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20분의 1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얘들아. 자, 15번 문제는 약간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죠. 교과서인가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해보면 먼저 사인 제곱 x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x를 넣어주고, 자, 얘는 코사인 x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x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 자,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에 플러스 3 플러스 a는 0. 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반대로 이항하면 3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에 빼기 3이 a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이 t값의 범위는 빼기 1부터 1까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 a다.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은 9분의 1. 자, 따라서 요만큼이 완전 제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자,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그어지는 어떤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단 현재 t값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로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만 가지니까 우리는 이 빼기 1부터 1까지 해서 경계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안에서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여긴 빼기 1이고 여긴 1인 곳이죠. 그래서 t에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2에서 3을 빼면 여기는 2가 되겠죠. 높이가 y값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얘 그래프를 그린 거고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자, y는 a의 상수꼴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가로로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죠.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여기 있으면 그래프는 안 만나겠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곳은 빼기 3분의 11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만나죠? 계속 만나다가 2일 때까지 만나고 2보다 더 올라가면 만나지 않겠죠. 따라서 여러분 a 값의 범위는 빼기 3분의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약 마이너스 3.xx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빼기 3, 빼기 2, 빼기 1, 0, 1, 2 총 몇 개? 6개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첫째 항은 0부터 5 사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식은 다음 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이전 항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 3분의 11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을 구해보시오. 자,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는 대입을 통해서 직접 적어보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자, 첫째 항 봅시다, 여러분. 첫째 항은 일단 어떻다? 0부터 5 사이니까 양수값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항을 관계식으로 구할 텐데 위에서 첫째 항이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밑에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5 사이 값에서 5나 뺐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음수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n에 2를 대입하면 a 세 번째 항은 자, 두 번째 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위의 식을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의 a2가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a2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5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의 0부터 5 사이 값에서 플러스 5를 더했으니까 얘의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항을 계산해 보면 자, n에 3을 대입합시다. 자, a 세 번째 항이 양수니까 밑에 식을 써주면 되겠죠. a 세 번째 항 마이너스 5. 근데 a 세 번째 항이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1이 되겠습니다.
자, A1이 0부터 5 사이인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의 최종 보호는 음수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A 다섯 번째 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A 네 번째 항이 음수니까 첫 번째 식을 쓰면 마이너스의 A 네 번째 항. 자, A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A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1. 따라서 얘는 A1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첫 번째가 A1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다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이 앞에서 끊어서 몇 개? 이렇게 4개씩 반복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4개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30반까지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이 4개만 더해보면, 자, A1 빼기 5 마이너스 A1 플러스 5 마이너스 A1 이 4개를 더해보면, 자, 얘들을 더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A1 빼기 A1 또 A1 빼기 A1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전부 다 지워지네요. 따라서 이 4개의 합은 얼마다? 0이다. 자, 그럼 여러분 총 몇 항? 우리 1부터 30까지를 더할 거죠. 30을 4개씩 반복이니까 4로 나누면, 자, 7묶음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묶음의 합이 0이기 때문에 7묶음이 와도 0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2개의 합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이 2개에서 첫 번째는 뭐? A1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는 두 번째 항인 A1-5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시그마 1부터 30까지 이 AK의 합은 7묶음이 모두 0인데 나머지 2개가 얘랑 얘니까 이 2개를 더해주면 2A1-5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의 값이 얼마다 지금? 바로 3분의 11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 3분의 26이 되고, A1은 2로 나눠주면 3분의 13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정수라고 했네요. 공차가 정수이고, 그리고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다. 세 번째 항이 31이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S9보다 늘 크거나 같다. 즉, S9가 여러분 뭐다? 바로 최대다. 여러분 9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된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죠? 바로 뭐? 그쵸, 9항까지의 합은 0보다 큰 플러스인데, 바로 10번째 항부터 0보다 작은 음수가 다 나온다고 하면 9번째까지는 양수를 더했으니까 커졌고 10번째 항부터는 음수를 더하니까 점점 좀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9항까지의 합이 최대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떠올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풀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 9항은 첫째 항 더하기 8D가 되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이 A3은 31이라는 힌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A1 플러스 2D와 6D로 쪼갤 수 있죠. 자, 근데 이만큼이 A3니까 31이 되고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6D가 마이너스 31보다 커야 되고 D는 마이너스 6분의 31. 자, 얘를 계산하면 약 5.xx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 10번째 항은 A1 플러스 9D인데
얘도 2D와 7D로 쪼갤 수 있죠.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 얘는. 자, 역시 이만큼이 A3인 31인 거죠. 자, 그래서 7D는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고, 얘는 약 4. 얼마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D라는 놈은 마이너스 4. 얼마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 얼마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값은 얼마밖에 없죠? 바로 마이너스 5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아까 A3인 얘는 A1 플러스 2D인데, 자, 여러분 D가 마이너스 5니까 D가 마이너스 5인 거죠. 따라서 A1은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41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잠시 이제 이 풀이를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런 상황만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좀 상황들이 더 있습니다. 자, 9번째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은 물론 첫 번째 상황도 맞겠지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A8은 바로 앞인 8번째 항은 0보다 큰데 9번째 항이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0번째 항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번째 항도 최대가 되고 8번째까지의 합도 최대가 되고 9번째 항까지의 합도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두 개가 최대였지만 역시 어쨌든 S9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9번째 항까지는 0보다 큰데 바로 그 다음인 10번째 항이 0인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항이 0보다 작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9번째 항도 최대고 10번째 항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때도 이 문제 조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번, 3번도 생각해서 함께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A 세 번째 항이 현재 A1 플러스 2D인데 얘가 3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 A8도 등장하고 A9도 등장하고 A10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 먼저 두 번째 상황 여러분. 이 A9는 A1 플러스 7D인데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바로 두 번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A1 플러스 2D가 A1 플러스 7D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5D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31이 0으로 변화하면 마이너스 31이 된 거죠. 따라서 이 5D와 마이너스 31이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D가 마이너스 5분의 31이 되죠? 근데 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차가 정수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크해 볼게요. A 10번째 항이 0이 된다는 게 세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 상황이죠. 얘는 A1 플러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까 A9가 A1 플러스 8D죠. 그럼 여기 6D가 되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6분의 31이 되는 거죠. 어쨌든 얘는 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A1 플러스 2D가 A1 플러스 9D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7D, 역시 3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1. 따라서 7D가 마이너스 31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D는 마이너스 7분의 31이 되죠. 역시 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상황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직 첫 번째 상황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1의 값은 41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